자, 페드워치 전망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전망치는 50bp 인상 가능성이 80% 근처로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고, 내년 3월 금리 전망치는 지금보다 100bp 높은 4.75에서 5.0%일 가능성을 50% 가깝게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40%보다 오른 수준입니다. 자,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내년 11월과 12월 전망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4.75에서 5.0%로 고점을 형성한 뒤에 내년 11월 들어 25bp 인하될 확률을 시장은 30% 넘게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번 주 들어 인하 의견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1월에 이어 추가로 25bp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30% 가깝게 가장 높게 반영을 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20%보다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페드워치에 나타난 것처럼 시장이 내년 11월과 12월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새롭게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12월에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파 스탠스로 우려했던 시장의 걱정을 잠재웠는데요. 그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에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도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시장이 주목한 건 근원 PCE 가격 지수였습니다.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 올라 9월에 0.5% 상승보다 둔화했고 시장의 예상치인 0.3% 상승보다도 낮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때마침 연준 인사들의 속도 조절 발언도 뒤이어 나왔는데요.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는 75bp 금리 인상에서 50bp 인상으로 물러서는 것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이 매우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제약적 영역으로 이동해 왔으며 이제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점에 근접해 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와 레벨을 완화하면 지난 통화정책 조치의 효과를 더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일부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데는 몇 년 정도가 걸리겠지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와 금리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이 정도로 앞서갈 만한 재료일까? 시장이 혹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시장이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연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문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펴볼 만한 내용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수년간의 긴축 정책과 성장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둔화의 명확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근원 인플레이션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을 주목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 범주는 의료 및 교육에서부터 이발과 숙박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며 이것은 근원 PCE 지수의 절반 이상을 구성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범주 중에도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범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금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이 범주의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명목임금은 2% 인플레이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상승해 왔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인플레이션 안정의 조건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미래 인플레이션 하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이는 근원 PCE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아주 콕 집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발언 하루 뒤에 나온 근원 PCE 지표가 마치 시장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월의 이런 인플레이션 근심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속도 조절 발언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요. 자, 실제 파월 발언이 나온 뒤 PCE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달러 급락 등 이번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ING 은행이 내놓은 보고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인상 속도 둔화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이번 핵심 메시지는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고집스럽게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번 움직임은 과잉 반응으로 보인다라고 ING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ING의 반응도 실제 근원 PCE 결과치에 따라 다소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자, 물론 페드워치로 확인되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심리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계속 언급하는 노동시장의 긴축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문제, 이 부분은 고용지표 등을 통해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 심리가 지금처럼 형성된 배경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시장 기대 심리, 나아가 연준의 보다 정확한 스탠스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정보와 분석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